안녕하십니까, 시영 선생님입니다. 자, 2023학년도 버전 정밀한 독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비문학 강의입니다. 선생님, 비문학 커리가 이제 이 정밀한 독서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독서 커리가 또 있는데, 이 정밀한 독서가 비문학과 관련된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는 작년 수능 좀 난이도가 높았잖아. 작년 수능 비문학을 풀어도 난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다. 끄세요. 이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을걸?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서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 선생님이 국이공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 교육 과정 자체가 문학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내신 시험들 보면은 문학 중심의 문법 조금 들어가고, 비문학은 많이 배우질 않지, 학교에서. 비문학을 뭐 법지문, 경제지문, 기술지문, 과학지문 이렇게 나눠갖고 학교에서 수업하시나? 그걸 잘 안 하시죠. 예를 들면 경제지문은 인과관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독해를 해야 한다는 걸 배운 적이 거의 없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문학을 잘 못합니다.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야, 다.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문학이나 독서 영역이나 선택 과목을 골고루 난이도 배치를 할 텐데, 매년 오답률 탑10을 보면은 비문학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애들이 비문학을 상대적으로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골고루 출제를 했는데 애들이 이쪽에 싹 몰아서 틀린다? 애들이 그쪽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5년을 보면 매년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아이들의 비문학 실력이 상대적으로 문학이나 선택 과목보다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문제라고. 우리나라 교육 과정 자체가 균형 있게 가지 않는다고, 문학과 독서 영역을. 근데 수능 시험장에 딱 가면 어때? 문학 17문제, 비문학 17문제. 비중이 똑같아. 학교에선 거의 문학 중심으로 배웠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비문학도 문항수가 똑같은 거야. 배점도 똑같고. 애들 입장에선 돌아버리는 거죠.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작년 수능 봤잖아. 비문학 파트에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이게 매년 이래.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만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출문제 풀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리트 풀어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요즘 참 애들이 희한한 게, 대치동에서 리트 뭐 이런 거 푸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자기는 그걸 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하는 거야. 대치동 애들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막 이러면서 해요. 그게 실력이 안 늘어. 실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 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이 단계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버리는 거지, 지문과 문제를. 그렇게는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본 과정부터 잘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요즘 수능 국어 트렌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수능 국어의 특징, 독서 영역의 특징.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수능 전반적으로 물론 다 어려웠지만 오답률 탑10을 보시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잘 보시면은 오답률 1위, 2위, 3위, 4위, 5위 봐봐. 독서 이런 식이야. 15번은 오답률이 80%. 야, 오답률 80%면 정답률이 20%잖아. 이게 오지선다니까 냅다 찍어도 2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냅다 찍진 않고 풀었을 거 아니야. 냅다 찍은 것과 같은 정답률이 나와요. 비문학이 이렇다니까. 와, 정답률이 보통 어느 정도면 어렵다고 하냐면, 정답률 30% 이상이면은 고난도 문항이라고 부릅니다. 정답률이 40%가, 그러니까 정답률이 40% 미만이면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80%짜리는 초초고난도야. 이런 게 다 비문학의 관력이다. 만약에 이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를 내가 맞췄다면 대박 났겠죠, 수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도 보면은 또 비문학 이렇게 섞여 있다고. 문학은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지금. 선택 과목 2개 들어가고 문학은 1개 들어가고. 이게 언매 기준인데, 지금 언매 선택자 기준. 화작 선택자로도 똑같아. 오답률 70% 이상은
비문학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결론이 뭐냐? 비문학에서 애들이 다 틀린다.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너희들의 탓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다. 문학과 비문학의 교육이 균형 있게 가지 못하고 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항수가 예전 수능에 비해서 독서 영역이 좀 늘었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 체제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잖아. 화작 15, 문학 15, 독서 15. 독서를 비문학이라고 부를게요. 독서는 책 읽는 게 다 독서지. 소설 읽는 건 독서 아니야? 그거 독서잖아. 왜 과목명을 독서라고 붙인 거야 도대체? 독서, 책을 읽는다 이런 뜻인데 글을 읽는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독서라는 말보다 문학 아닌 영역, 비문학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15문제였는데 이게 선택 과목 체제로 넘어가 버리면서 비문학이 17문제로 문항수가 2문제 늘어난 거죠. 작년부터. 안 그래도 싫은데 비문학이 문항수마저 늘어나 버리니까 애들 입장에선 미추어 버리는 겁니다. 지문의 개수도 원래는 3지문이었는데 문항수 늘어나면서 4지문으로 지문 개수 자체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쪽이 좀 더 강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 수능 1등급은 비문학에서 결판 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융합형 지문이 요즘에 이제 독서 영역에도 출제가 되죠. 현행 수능 체제 자체가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이렇게 이제 평가원에 들어가면 써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역에서도 융합 지문들이 잘 나오는데 독서 영역의 융합 지문이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더라. 가, 나.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서로 관점이 다른 2개의 글을 깔아놓고 2개를 비교하는 형태의 이런 글들이 출제가 되더라 이거지. 알겠죠? 융합형 지문도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돼요. 융합형 지문이 길거든 이게. 보통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까지 지문이. 요즘 아이들은 글 읽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죠. 왜? 여러분들은 활자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잖아. 화면으로 보는 건 익숙한데 내가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거 자체가 그냥 싫은 거야. 싫잖아. 너 보고 신문 읽으라고 그러면 읽어? 안 읽지. 그냥 그 핸드폰으로 네이버 신문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보기 편하니까 그런 것만 보는데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 미쳐버리는 거죠. 요즘 애들의 독해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만 돼도 한 줄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근데 보통 A4에 이렇게 다단 구성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쫙 펼쳐놓잖아.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한 줄이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 아니니. 그 자체를 읽는 걸 버거워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독해력이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 수능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요거 2가지예요. 잘 읽고 잘 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잘 읽고 잘 풀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를 연구하면 되는 거야. 수능 독서 영역, 비문학에서 요구하는 능력 딱 2가지. 지문 독해력 플러스 문제 해결력. 큰 틀로 봤을 때는 이게 끝입니다. 잘 읽고 잘 풀면 점수 잘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잘 읽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만 공부해주면 여러분들 망할 겁니다. 비문학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말아먹을 수 있다. 혹시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지문 내용 학습.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세요. 그 독서 지문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그 지문이 나올까 수능에? 안 나와.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022학년도 수능 4번에서 9번, 작년 수능 4번에서 9번 인문지문이었는데 이런 걸 공부하는 거지.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사상을 수업 시간에 막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미학 이론이 뭔지, 변증법이 뭔지 이 안에 들어있는 공부를 마치 개념어 학습을 하듯이 내용을 공부해버리는 거야. 이럴 이유가 있나? 올해 해결의 변증법이 또 나올까? 이걸 공부하면 망하는 거야 이제.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뭘 가르쳐야 될지 사실 헷갈리시니까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막 설명을 하시는 거야.
이거 설명하시려면 본인도 공부를 따로 하셔야겠지. 그래서 과학 지문 설명할 때는 과학적인 개념 그 내용 그거 가르치시고, 경제 지문 설명할 때는 그 경제적인 내용 가르치시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혹시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면 잘못되었다. 알겠죠? 직관적 사유, 표상적 사유, 저런 게 뭔지를 막 설명을 하신다고. 이건 아니다. 이런 내용은 다 지문에 설명이 나와 있다. 알겠나요? 자, 다음 두 번째, 배경 지식 학습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비문학 문제집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문이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문제집을 쓴 사람도 알아. 그러면서도 거기다가 이제 배경 지식 넓히기 이런 걸 넣어 놓는 거야. 그럼 애들은 아 이거 공부해야 되나 봐. 읽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작년 수능 10번에 13번 경제 지문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거지. 금 본위 체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 근데 이거를 배경 지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금이 기준이 되는 거야. 금에다가 각국의 화폐를 고정시켜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 간의 환율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이 금 본위 체제 막 이거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니 그런 걸? 브레턴 우즈 체제 들어본 적은 있냐? 태어나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막 설명하시는 거야. 지금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달러죠. 그게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인데 이게 왜 나오게 되었느냐? 막 이런 거 막 설명을 해주죠. 그럼 애들은 우와 저 사람 똑똑하다 이러면서 막 들어요. 그 시간 낭비인데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금환본이지.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 금태환 조항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이거를. 이런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뭔가 공부 방향이 한참 엇나가 있다. 이래서가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잘 읽는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이런 수업이 가장 많죠, 비문학은. 문단별 소주제 받아쓰기. 하나의 문단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학교 수업이 보통 이렇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오늘은 뭐 8일이니까 8번 일어나. 요즘에도 번호가 있니 애들? 넌 몇 번이야 학교에서? 21번. 몇 번까지 있어? 28번이 끝이야? 나 때는 62번까지 있었는데. 아니, 나 때는 지금보다 조금 인원이 많았어요. 한 반당. 너는 몇 번이야? 9번이에요? 너희 반은 몇 번까지 있어요? 몇 명이야? 응. 24명. 야, 우리나라 선진국이네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선진국이네. 반당 인원이 많이 줄었네. 내가 학교 다닐 때가 아이 됐다.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또 6.25 때냐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기본으로 55명은 깔고 갔거든 한 반에. 60명대까지 갔었는데 어떤 반은 70번까지도 있었고. 그렇구나. 8번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안 하지 학교에서? 읽어보라고 하니? 아, 해? 또는 뭐 선생님이 1문단 딱 읽어주시고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쫙 읽어주세요. 그 다음 자 1문단 다 읽었죠? 자 1문단 정리해봅시다. 1문단 소주제, 책의 가치와 독서의 이거 많이 해주시지. 이게 과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2문단 또 읽고 자 2문단 소주제 써주면 막 받아 적죠? 이건 잘 읽는 방법이 아니에요. 글씨 연습. 너네 그냥 글씨 연습하는 거야.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런 소주제 써주면 받아 적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비문학 수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건 잘 읽는 방법이 아니야. 선생님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 내용 파악을 잘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복잡한 문장을 풀어 헤쳐서 의미 파악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각 문단 안에서의 키워드를 잘 잡아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죠.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비문학에도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이 있긴 있어요. 문학처럼 공부해야 될 개념이 많진 않은데 꼭 알아야 하는 게 있기는 있어. 그런 것들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문 유형별로 독해법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선생님 인문, 사회, 과학 이거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지문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 지문 유형이라고 하는 건 주제가 다 다르다 해도 모든 글은 주제가 의식이 다 다르겠지. 근데 글을 써내려가는 방식은 몇 가지 딱 고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뭐 어려운 내용 딱 때려놓고는 사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초반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글일 수도 있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지문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걸 선생님들은 뭐 PS 구조, QA 구조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니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영어 시간이야?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 지문 유형 뭐가 있는지 분류해 놓고 그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글을 좀 흐름 타면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지, 내용을 안 까먹고 앞부분의 내용과 중간 부분의 내용, 끝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서 읽을 수가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지문 유형별 독해법.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한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지문을 좀 분석해보는 연습. 문장 분석, 문단 분석, 지문 구조 분석,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지문 분석을 하는 연습. 이걸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도 막 풀지 말고 한글이다 그러면서 막 읽고 그냥 문제 막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일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보기박스 3점짜리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뭐 비문학인데 그래프 문제가 나왔으면 그 비문학 그래프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건지, X축의 용어와 Y축의 용어, 이게 정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그 교점과 접점을 확인을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갖고 대입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지. 문제 풀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비문학 방향 잘 잡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거야. 선생님이 잡아놓은 비문학 공부 방향이 이거니까. 알겠죠? 선생님 수업 비문학 수업은 소주제 막 써주고 이런 수업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전개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텝별로 가는데,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는 독서 필수 개념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용 전개 방식과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잘 나온다. 통시적이 뭔지, 통념을 반박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배웁니다. 필수 개념 학습. 그 다음에 스텝 두 번째,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상반된 관점이 제시되는지, 이런 걸 막 이항 대립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 어렵게 해. 그런 말 말고 상반된 관점이 등장하는 글은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면 수월하다. 지문 유형별로. 원인과 결과, 인과형으로 진행되는 경제 지문은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가니까 우린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체계적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독서 지문 분석 정리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문 분석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지문 구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런 방법을 배우고 같이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제 유형별로. 자, 예를 들면은 뭐 그래프로 바꾸어 제시되는 문제 유형은 이런 걸 물으니까 이렇게 풀어라. 구조 도식화하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래서 그 문제 딱 깔아놓고 자, 한번 해보자.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걸 배울 거예요. 이 책이 교재가 선생님이 존경하는 BTS 형님들 색깔, 보라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색깔은 어때? 이쁜 것 같아? 영혼이 없어 이러면. 이렇게 이제 색깔이 잘 나와 있는데, 이 교재가 크게 보면 둘로 쪼개져 있어. 잘 읽는 법과 관련된 부분과 잘 푸는 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시면은 파트 1은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잘 읽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파트 2는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 잘 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선생님 아까 그랬지. 필요한 능력 두 개. 첫 번째 잘 읽고, 두 번째 잘 푼다. 그에 맞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잘 읽고 잘 푸는 거의 종합이지. 알겠죠?
자, 작년에 들은 친구들이 뭐 이런 수강 후기를 써줬대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읽기는 민망하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비문학 강좌 중에 가장 효율적인 강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읽기 좀 그렇다. 그렇게 했대요. 네, 작년 이제 이 수업을 들었던 니네 선배들이 이런 후기들을 남겨줬다. 그러네요. 자, 이런 친구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비문학 파트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 그냥 뭐 기출만 몇 지문 풀다 말고 그냥 뭐 EBS나 조금 풀어 제끼고 요랬던 친구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문제집부터 드립다 풀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이 강의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체계화를 시킬 거거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지문 독해 속도가 느린 친구들, 그래서 맨날 시간 부족으로 한 지문씩 찍는 애들, 마지막 네 문제를 쳐다도 못 보고 그냥 내리 찍었다, 뭐 이런 친구들, 시간 부족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특히 비문학에서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잖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에 대해서 많은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비문학 문제 유형 뭐 있는지는 쫙 머릿속에 흘러가나요? 안 흘러가? 이런 친구들. 그러면은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흘러가지 않는 친구들. 알겠죠? 지금 있으면 문제 유형 뻔한 거 아니야. 첫 번째 내용 전개 방식, 그 다음에 일치 문제,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정보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추론 문제, 그 다음 보기 박스 문제 또는 뭐 어휘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 쫙 흘러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유형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를 모르는 친구들. 요즘 친구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다 인강 보면은 선생님들이 읽는 것만 가르치지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강의가 거의 유일하다고 본다. 찾아보세요. 다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같이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고난도 지문에서 멘탈 붕괴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쉬운 지문은 한 3문제짜리 독서론 지문 이런 거 잘 가다가 경제 지문 딱 나오면 내 능력은 여기까지, 이런 친구들. 독서 지문 고난도에서 멘탈 나가는 친구들. 여기 교재에 고난도 지문과 좀 풀만한 지문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고난도 지문에서 날아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 정확한 답의 근거를 가지고 답은 3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주관적 생각으로 답을 쓴다거나, 또는 지문을 읽고 나서 자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에 의존해서 답을 쓴다거나, 또는 분명히 지문에 있었던 내용인데 흘려 읽어가지고 선택지를 보면서 이런 게 있었나? 또 읽고, 다음 선택지 보면서 기억나지 않아. 또 읽고, 다음 문제 풀면서 이런 게 있었어? 또 읽고, 이런 친구들. 한 지문을 막 한 번 읽고 나서 문제 풀 때 또 읽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또 보고, 또 찾아다니면서 또 보고, 이런 친구들은 획기적으로 그 방법이 변화할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겠죠?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메인 강의, 이 투스에서 비문학 하면은 영균이에요. 비문학은 신영균이다. 선생님이 이제 비문학 강좌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메인 강좌들은 손글씨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 제공을 할 거야. 그래서 강의 전 범위의 손글씨 해설지를 제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물론 완벽하게 설명하겠지만 선생님 조교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쫙 손글씨 입히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나한테 배운 조교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까지 덧붙여가지고 손글씨 해설지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수강생 전원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릴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 등업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카페에 이제 문제 유형별 자료, 지문 유형별 자료, 이 교재에 실려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무제한 불펌할 수 있도록, 불펌하면 신고해 버릴 거야. 본인만 뽑아서 풀어야죠. 할 수 있는 정회원 자격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럼 거기서 더 문제 뽑아갖고 풀 수도 있고, 거기 문제 은행 잘 돼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자, 내가 읽기는 또 그러네. 괜찮아, 사실이니까. 비문학은 신영균이다. 알겠죠?
이 자신감으로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강에서 봅시다.